지난 시간에 제가 마무리가 안 된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 원방 쪽에서 14번. 요거를 내가 보니까 문제풀이가 딱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문제풀이를 그냥 이렇게 하라고 딱 결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의 차이인 건데 가르치고 싶은 부분이 나는 좀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기울기를 관찰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시키고 싶었던 거고 수능을 보려면 그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제 14번을 만든 선생 같은 경우에는 관점이 조금 다른가 봅니다. 공식을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바가 강해서 빠르게 그냥 14번의 풀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리의 A라는 놈은 8, 얼마냐?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몇 번이었지? 도형이 이쪽이었나? 그지? 151 원박 쪽이구나. 네, 이거 도형이 쪽이거든요. 이게 아니고, 자, 봅시다. 자,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렇게 생겨나는 직선이 있었고, 이 직선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 그 두 원은 누구냐면, 일단 첫 번째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고요. 두 번째가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제곱, 요 새끼는 4. 이렇게 생겨먹은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공통 접선이라는 건데, 일단 얘네 두 점은 그 중심을 하나는 0,0, 이 새끼는 마이너스 3,0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축 정도는 그려주시는 게 매너. 자, 이렇게 x축 그려놓으면 하나는 0,0을 중심으로 가지는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 원입니다. 셜라 이렇게 생겨먹은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 원이 있고, 그리고 얘보다 조금 더 작은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0이니까 여기가 지금 0,0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3칸 가시면 요 원이 요 가지는 중심은 요 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자 두 번째 원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원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놈은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어떤 접선이 이 원에 동시에 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동시에 접하는 공통 외접선을 이렇게 그려보려고 했어. 공통 외접선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 친구는 y는 mx 플러스 n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는 위쪽에다가 그리든 아래쪽에다가 그리든 어찌됐건 간에 원과 직선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어떤 뒷거리를 해야 되겠다.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뿅 그리고 뿅 하고 내려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관찰할 수 있냐면 요 파란색 원의 반지름은 2이고 요 흰색 원의 반지름은 3이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직각삼각형 중 아빠 직각삼각형과 애기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 빨간색 아빠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3, 애기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2잖아. 그치? 그래서 닮은비가 3대 2니까 당연히 빗변의 비도 3대 2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 두 점의 3대 2 외분점이 바로 요 점의 좌표를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얘 오피셜한 네임은, 자, 점의 좌표를 그냥 AB라고 잡을게. 요 새끼를 A, 요 새끼를 B라고 얘기한다면 너라는 놈은 A와 B의 3대 2 외분점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근데 3대2 외분점 공식을 여기에다가 바르기에는 얘는 너무 평행선 위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냥 이 점의 좌표를 비율 관계로서 그냥 보도록 할게요. 3대2라는 이야기는 전체 요렇게 세 칸으로 쪼개보면 요게 한 칸, 요게 두 칸, 요게 세 칸이라고 얘기했을 때 야, 한 칸당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3, 요거 3, 요거 3이니까 토탈 여기에서 9만큼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9,0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9,0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울기는 내가 모르지만 마이너스 9,0을 지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놈이 일단 생겨먹은 모양 자체는 이쁘게 써드릴게. 식 정리해서 쓰면 저
공통 외접선의 모습은 mx 그리고 플러스 9m이 된다. 여기까지 동의하니?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이 직선에서 기울기만 구하면 이거 끝나는 게임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방법에 의하면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으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비율 관계로서 밑변과 높이의 비율로서 기울기를 판단한다. 그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좀 헤매면서라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보여드리면 숫자가 좀 이상해가지고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는 느낌이 아니었었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를 깔끔하게 풀려면 어쨌든 오리지널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14번을 만든 선생이 하고자 하는 플레이는 공식을 너네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내가 판단해 볼게 라서 원과 직선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는 우리가 하나로 정리했었죠. 접선이 되고 싶으면 얘가 아직 접선이 아닌 거잖아. 그치? 기울기 모르니까 얘가 접선이 되려면 반드시 중심까지의 거리가 요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완벽하게 어때야? 일치해야 얘는 접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 방 날려주시면 n값이 구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약간 내용이 조금 깔끔하더라고. 자, 그래서 요놈 공식 날려서 마무리하고 빠르게 넘어가죠. mx-y 플러스 9m은 제로인데 요 직선부터 0,0까지의 거리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볼게요. 루트 m제곱 플러스 그리고 분의 절대값 점의 좌표를 직선에다가 대입할게요. 빵빵 대입하면 9m 나오는 거고 요 새끼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며 반지름과 일치했을 때 접선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야 분모에 있는 친구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할게. 81의 제곱 요 새끼 제곱하는 거니까 9m제곱 플러스 9가 되시면 왼쪽으로 넘어갔을 때 72m제곱이 되죠. 얘는 9이며 9, 8에 70이 아니냐? 그래서 m제곱은 8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새끼 m제곱이 8분의 1이니까 뭐 기울기는 요 위쪽으로 접할 수도 있지만 아래쪽으로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의 너네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분의 1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m값 나오는 거니까 우리의 m값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어차피 m자리에 지금 9m 들어가 있으니까 m값 나왔으므로 m값은 뭐 여기에다가 9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분의 9가 되시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비율관계 보는 거니까 돈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겁니다. 됐죠? 자, 14번. 자, 요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러면 이제 산수가 제 mn의 값 자체가 지금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각삼각형으로 봤을 때 숫자가 굉장히 복잡했었던 겁니다.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 도형의 이동 몇 번까지 풀었었나요?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을 다 풀었었나? 네, 말해봐. 도형의 이동 어디까지 풀었어? 9번까지 풀었습니다. 9번? 예. 9번까지? 9번에서 제가 설명 다 했죠? 네. 지난 시간에 요거 기억납니까? 어떤 한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어떤 그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반드시 무슨 삼각형 나온다? 직각삼각형 나온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시험을 칩니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로 가요. 내 정신 좀 봐. 지우개가 없네. 교과서 빠릿빠릿하게 처리하고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10번으로 갑시다. 10번. 자, 10번 보시면 뭐 평이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직선 누가 있냐면 x 플러스 3y 그리고 누구냐면 마이너스 4인데요. 자,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한다. 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혹시 y는 x 대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죠. 이놈은 x랑 y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L이라는 직선은 y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자료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칭이동은 일단 완료했는데 이 직선이 누구야? 직선 L과 원이 뭐 한대요? 접한대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y 제곱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자,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직선 L과 원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직선과 원의 교점의 개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아닙니까? 그쵸? 무조건 누구로 결정하는 겁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의 비교. 오케이? 그래서 나는 요 직선의 형태가 굉장히 보기가 좀 흉하잖아. 그치? x, y의 위치만 맞춰주겠습니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제로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원의 중심인 1,0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조사해보겠다. 거리 조사하면 되지 뭐. 공식으로 갑니다. 루트. 자,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니까 10이 되겠고요. 우리의 분자 쪽에서는 점의 좌표를 직선에다가 대입할 거니까 1빵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죠. 그쵸? 얘가 바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비교할 거라고 이 원의 반지름과 2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루트 10분의 1이니까 유리화 때려보면 10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10분의 루트 10이라는 친구는 일단 어찌됐건 간에 누구보다는 분명히 작아. 1보다는 무조건 작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은 놈인데 2랑 비교 중이니까 누가 더 크다? 반지름이 더 크다. 오케이? 그러면 그림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볼래? 반지름이 더 크다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얘는 원의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더 길면 분명히 이쪽이 더 기니까 내가 어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원과 직선은 안 만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없다. 잠깐만. 이 직선, 그림의 상태가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고 중심이 여기고 직선이 요놈이라면 우리의 반지름이 이 친구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요놈이니까 얘가 더 짧으면 반드시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림 그려서 외우는 거 절대 아니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이었습니다. 자, 10번 같은 느낌은 이런 거고 자, 11번 별표 치세요. 11번. 자, 11번 별표 치신 다음에 그냥 풀어보시면 되는데 얘는 되게 전형적인 문제여서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런 문제는 너무 전형적인 문제라 문제 풀이 시간을 오래 쓸 필요가 없어. 자, 문제 바로 풀면서 진행하죠. 11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 C1의 형태가 일단 용납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우리의 C1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대화가 될 것 같아. 자, 째려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째려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나옵니다. 그리고 y제곱 플러스 4y 째려보면 y 플러스 2의 제곱 나오겠죠. 원래 대기 타고 있었던 상수항 4에다가 얘 만들면서 마이너스 1, 얘 만들면서 마이너스 4니까 요거 사라지면서 우변은 1만 넘어갈 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의 C1이라는 친구는 지금 내가 구해냈는데 이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을 C2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왔을 때는 분명히 x 대신에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되지만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원을 이동시킬 때는 반드시 누구만 관찰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가. 중심. 그래서 우리의 중심의 좌표가 1,-2인 것 같아. 그렇다면 너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이 바로 C2의 중심일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x좌표와 y좌표가 바뀐 이 친구가 C2의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새끼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쓰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 나올 때 약간 중심의 좌표는 선생님 알겠어요. 뭐 그렇다고 치죠. 근데 반지름은 어떻게 되나요? 얘들아, 원이라는 친구를 그대로 들어다가 대칭만 시킨 건데 반지름이 변합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반지름은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C1과 C2를 다 구해냈으니까 전혀 문제 없는 거잖아. 자, 뭐 하라는 건데? C1 위의 임의의 점 P와 C2 위의 임의의 점 Q에 대해서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도형에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거 괜찮아. 이렇게 돼. 얘를 C1이라고 하고 중심 표시합시다. 1, -2. 자, 그리고 요렇게 원 왜 이렇게 그려? 자, 요렇게 생겨먹은 대칭 이동된 원. 즉, 어떤 축에 의해서 원을 원으로 대칭 이동시킨 것이죠. 얘가 C2가 됩니다. 그럼 우리의 C2라는 친구는 그 중심의 좌표가 -1, 2,1이고 요 대칭 축은 Y는 직선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요 C1 위에 동점이 팽글팽글 돌아가고 C2 위에도 동점 Q가 팽글팽글 돌아가는데 그 팽글팽글 돌아가는 그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자 이 플레이 아니야. 근데 한 가지 문장만 머릿속에 탁 장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과 도형의 이동 쪽이 시험권이 아닙니까? 절대로 원방 쪽이나 도형의 이동 쪽에서 원 위의 점과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절대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원은 무조건 중심이랑 대화하는 겁니다. 오케이? 한 번만 더. 원 위의 점과 절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대화할 일이 없다고. 그 원 위의 점을 좌표로서 구하거나 아니면 그 점을 연립해서 구하거나의 행동은 절대로 안 하는 거라고. 오케이? 즉 중심을 통해서 대화할 거니까 점하고 점이 있으니까 이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점하고 원의 중심과 또 다른 원의 중심을 이어보겠습니다. 그럼 점하고 점을 잇든 점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을 내리든 일단 새롭게 생긴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논하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사항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뭘 구할 수 있어? 이거 지난 시간에 알려줬잖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으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드시 얼마야? 3루트이지. 왜 3루트이지? 지난 시간에 이거 했잖아. y는 x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2야. 요 새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딱 시키면 요거 몇 콤마 몇이야? 1,2지. 아 2,1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얼마지? 루트 2야. 오케이? 한 번 더 보여줄게. 요거 루트 2인 거 기억해? 여기가 이렇게 하자. 2,4 4,2 얼마게? 2루트야. 여기가 2,5 여기가 5,2면 3루트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루트 2는 고정이고 이 숫자는 뭐야? x좌표와 y좌표의 차이.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게 왜 그래? 이렇게 직각선 안쪽 만들면 이 길이 얼마니? x좌표끼리 빼면 3이지, y좌표끼리 빼도 3이지, 3, 3, 3루트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는 겁니다. 자, 요거 추후에는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저 노란색이 너라면 보입니까? 요 원 위에서 점 P가 팽글팽글 돌아갑니다. 자, 봐봐. 원 위에서 점 P 팽글팽글 돌아가고 점 Q도 돌아간다. 본래 요 새끼에 돌아가는 형태가 요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얘가 P고 얘가 Q라고. 오케이? 그럼 가장 짧으려면 보이니? 언제 가장 짧아져? 이때 가장 짧아지지. 그리고 언제 가장 길어져? 이때 가장 길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최소값을 만약에 구하라고 했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 요렇게 돌아가다가 P가 여기. 인정? Q는 어디? 여기. 오케이? 이랬을 때 반드시 요 길이가 최소값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최대값은 PQ가 어디 있으면 돼? 이렇게 있으면 돼.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치? 절대로 원 위의 한 점과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는다. 노란색 선분을 통해서 대화한다. 누굽니까? 우리의 최대값이라는 친구는 노란색 선분의 길이인 3루트 2에다가 자 보이니? 나는 얘만 남겨야 되지? 동그라미 친 거. 그치? 동그라미 친 것만 남기려면 요 새끼 날리고 요 새끼 날리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두 개는 C1, C2의 누구라고 볼 수 있으니 반지름이라고 볼 수 있으니 요쪽 반지름 날려 요쪽 반지름도 날려. 오케이?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의 최대값이라는 친구는
3 루트 2라는 노란색 선분의 길이에다가 반지름 2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최대값 물어봤으니 11번 정답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1번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봤고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우리는 요 11번을 통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원처럼 대놓고 대표점이 존재하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점만 옮겨버리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 완료된다. 인정합니까? 그래서 이 12번 역시 마찬가지 컨셉으로 가는데 할게요. 자 12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물선 누구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어떻게 이동시켰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이 친구가 y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으로 이동했대요. 그러면 얘들아 상황을 좀 봐. 평행이동을 해서 도형의 평행이동은 어떤 액션 합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를 대입해서 식을 만들면 도형의 이동은 완료되는 거야. 그치? 근데 야 여기 이 식에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누구, y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야 얘가 나오니? 추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추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동의 추론은 식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동의 추론은 도형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근데 만약에 1,2가 3,0으로 평행이동했다? 그럼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했다면 야 이동을 추론하기가 너무 쉬운 거잖아. 1이 3이 됐어.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니? 2. 2가 빵이 됐어.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니? 마이너스 1. 오케이? 즉 이동의 추론은 점에서 하면 너무나도 편안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점에서 이동을 관찰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저 2차 함수인 이 친구의 대표점은 누굴까요? 2차 함수는 포물선이며 포물선을 대표하는 점은 꼭지점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새끼의 꼭지점 한번 파악해보죠. 완전제곱 시간입니까? 자, 요놈은 얘 두 개 째려보면 x-1의 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1까지 추가해서 너라는 놈은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가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꼭지점은 어떻게 되냐고요? 얘네 두 개 한번 째려볼래? 누구니?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고 이거 만들면서 상수항 얼마 튀어나왔어? 마이너스 16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6이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구나. 너의 꼭지점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원래 이 꼭지점에서 여기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도형의 추론 도형에서는 추론할 수 없었으나 점에서는 할 수 있어.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구나. 마이너스 5만큼. 그리고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구나. y축으로도 마이너스 5만큼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시키는 평행이동이 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이 평행이동으로 직선 L도 이동시켜줘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직선 L이 얘 아닙니까? 오케이? 이 새끼를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평행이동시켜주려면 도형을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다면 x 대신에 x 플러스 5 대입하고 y 대신에 y 플러스 5 대입하면 액션이 끝납니다. 바로 갈게요. x 플러스 5 마이너스 2y 플러스 5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에서 식정리하면 게임이 끝난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12번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문제였었고 자 12번 넘어가서 1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3번 자 13번 보시면 자 13번 자, 진도가 조금 느려가지고 야 순식간에 팍팍 치고 나갈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13번 간다. 자, 어떤 원이 존재하는데 그 원의 생겨먹은 형태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완전제곱식으로 바로 갑시다. x제곱 6x 쳐다보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죠. 그리고 원래 대기하고 있었던 상수항 우변의 4 있고 얘 만들면서 마이너스 9 나왔을 테니까 휙 넘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13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y제곱이라는 친구는 1차항 없기 때문에 얘 자체가 그냥 완전제곱식이다. 오케이? 그렇구나. 너라는 친구의 중심은 마이너스 3,0이고 반지름은 루트 13이라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바로 갑니다. 이 친구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바뀌니까 3,0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원은 3,0을 중심으로 가지고 반지름은 똑같이 루트 13인 원인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후 다시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겠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겠대. 그치? 그러면 x좌표랑 y좌표 바뀌면서 0,3을 중심으로 가지겠죠. 자 그러면 얘 원점 대칭 이동한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매너상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 한번 써드릴까요?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은 x제곱 그리고 y-3의 제곱은 13. 오케이. 이 원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림 좀 그려볼게요. 샤랄랄랄라. 자, 요렇게 생겨먹은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이 0,3입니다. 그리고 여기 x축과 만나는 거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x축 정도는 그려주시죠. 그리고 그 교점들을 각각 a와 b로 잡아놨네요. 이랬을 때 뭐 구하라는 건데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 새끼 이 원의 x 절편을 구하는 게 아니야. 점의 좌표를 구해서 빼는 게 아니야. 절대로 원 위에 한 점들은 좌표를 니네가 직접 구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그치? 원칙은 하나. 뭡니까? 원과 직선이 있습니다. 무조건 뭐 내립니까? 수선 내립니다. 샤랄라 수선 내립니다. 오케이? 내렸으면 저 내려오는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는 하라. 그치? 노란색 선분의 길이는 야 일반적인 직선이었다면 공식 날려야 되지만 이거 x축이잖아. 그치?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길이 이 점의 무슨 좌표? y좌표. 길이 얼마? 3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렇게 연결하면 반지름 선이고 직각삼각형 떴으니까 문제없지. 그치? 이 길이 얼마야? 루트 13. 됐어? 그러면 얘는 나름 원의 현이니까 수선에 의해서 2등분된 거 확실. 그치?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날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빼면 4잖아. 그치? 그러면 루트 씌웠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하라는 친구는 요 새끼의 2배 얼마? 4가 이 문제의 정답이죠. 오케이? 깔끔하죠? 항상 원 위의 한 점과 직접 대화하면 안 된다. 오케이? 잘못 풀고 있는 거야. 13번이었습니다. 됐어? 할 수 있겠니? 요거 그림 자기 손으로 나와야 돼. 야 지금 내가 13번을 너희들한테 풀어주고 있으니까 선생님 이해가 잘 됩니다. 싫어? 이해를 하지 마. 그림을 자기 손으로 그려봐야 실전에서 너네가 그린다. 아시겠어? 이거 그려. 안 그려봐. 안 되는 사람 될 때까지 그려봐. 됐어? 자 13번 전형적인 문제고 시험 문제고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14번으로 가자. 자 14번도 요 놈도 역시 필수 출제 영상인데 자 보시죠. 자, 두 점 A, B와 직선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 밑줄 좀 칠까 매너상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14번에서는 당연히 이거 아니야. PA 더하기 PB의 최소. 요 코멘트 있지, 그치? 무조건 우리의 교과과정상 아니 시험 범위 안에서 이러한 디자인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딱 한 종류잖아, 그치? 뭐 대칭 이동 이용해서 어떤 선상으로 만들기? 일직선상으로 만들기. 이미 알고 있는 문제니까 순식간에 풀어야 된다고. 1분 안짝으로 게임이 끝나야 된다고. 자, 그럼 봐봐. 요 새끼 요렇게 생겨먹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우리의 동점인 p가 뾰로로로 하면서 움직이고 있대. 그쵸? 그러면 이 동점이 존재하는 직선이 하나 있고 이 y는 x 기준으로 a, b 한번 써볼게. 우리의 a라는 놈은 8,4. 얘들아 봐봐. 요 직선 위에는 x좌표와 y좌표가 똑같은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쪽은 x좌표가 크니 y좌표가 크니? 당연히 x좌표가 크지. 이거 봐봐. 여기에 어떤 점이 a가 있으면 분명히 요 x좌표와 y좌표를 비교했을 때 y좌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이게 어려워?
얘가 y는 x잖아. 오케이? 얘들아, 요점은 위치상 무조건 무슨 좌표가 넣고, 야, 이게 y좌표잖아. 이게 x좌표잖아. 맞아? 그럼 누가 더 길어? y좌표가 더 길잖아. 맞아? 이쪽은 무슨 좌표가 더 크고 y좌표. 이쪽은 무슨 좌표가 더 크고 x좌표. 그럼 둘 다 x좌표가 더 크잖아. 그치? 다 어디 있다는 얘기야? 요의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 여기에 점 A 대충 여기다 찍어주겠습니다. 이거 8,4. 그럼 B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B는 7,5니까 7,5 대략적으로 8,4니까 7,5 한 이쯤에 찍어주죠. 아이씨 그림 좀 이상하다. 이렇게 찍자. 대충 봐. 여기 점 A, 점 B.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7,5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8,4다. 이렇게 대화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냐면 PA 더하기 PB 요거 더하기 요 길이의 무슨 값? 최소값이잖아. 그치? 그럼 많이 한 거니까 그대로 가자. 현재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빨간색 더하기 파란색의 무슨 값? 최소값인데 일직선상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이용해 주신다? 대칭도. 그래서 나는 가까이 있는 점 A라는 친구를 직선 너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생각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A'이라는 복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요 놈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으므로 몇 콤마 몇이 된다는 이야기 4,8이 되신다는 이야기. 오케이. 그러면 이거 그대로 대칭 이동 들어간 거니까 원래 있었던 빨간색이나 새롭게 나오는 빨간색이나 이 길이는 항상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생겨먹은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직선상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니까 결론입니다. 자, 우리의 원래 있었던 빨간색 대신에 너를 쓰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너라는 친구를 적당히 이동시켜서 A와 P와 B를 일직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렇게. 되니? 그래서 요놈은 요점의 좌표가 P이면 너가 일직선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실제로 누구야? 4,8부터 7,5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X는 좌표의 차이는 3이니까 제곱하면 9고요. Y좌표의 차이도 3이니까 제곱하면 9. 여기다가 루트 씌워주시면 네. 오케이. 그래서 순식간에 풀어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고 요 문제에서는 얘들아 요거 구하라고 했지? 요거 어떻게 구할 거야? 요거 어떻게 구할 거야? 요 직선 써서 Y는 X랑 뭐 하시면 요점 나오니? 연립하시면 요점 나온다. 오케이. 근데 이거 여기에서도 이제 학습을 시키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잘 봐. 내가 문제 빨리 풀기 위해서 최소값을 빨리 구하자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축 없이 그림으로써 문제 푸는 방법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내가 학습시키고 싶은 방향은 조금 달라. 이거 자기 손으로 계속 일해봐야 되는 거야. 자, 진지 빨고 한번 찍어볼게. 자, 8,4입니다. 여기를 8이라고 하면 한 이쯤이 4가 되니까 여기에 점 A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점 B 7,5 이쯤에 점 B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점 P는 대략적으로 방금 전에 문제풀이를 여기까지는 간 거 아니야. 여기 위에서 점 P 움직이고 있고 나는 일직선으로 못 만드니까 둘 중에 하나 대칭이동 시킨 거지. 이번엔 B를 한번 대칭이동 시키자.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B를 대칭이동 시키면 건너편에 B' 생기는 거 맞지? 그래서 이 친구 대신에 이 친구 쓸 거 맞지? 그지? 그러면 우리의 B'이라는 친구는 분명히 7,5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거니까 5,7이 되는 겁니다. 됐어? 그리고 A라는 점의 좌표는 4,8이니까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일직선상 Y는 X 위에 점 P가 존재하면 되는 거지. 그치?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 얘는 내가 대칭 이동시킨 대상이 누구야? 점 A. 저기에서 내가 대칭시킨 놈은 누구? 점 B잖아. 그치? 둘 중에 누구를 해도 상관없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B라는 친구를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얼마예요? 근데 A가 8,4. 상관없죠.
우리의 기울기라는 친구는 x좌표의 차이 얼마예요? 3분의 y좌표의 차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기울기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 여기 쓰시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 지나는 한 점은 누구냐면 8,4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자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요 직선의 방정식과 y는 x라는 직선을 연립하시면 교점의 좌표는 구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일직선 상에 놓는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뭐 메모가 필요하거나 그림은 그려놔. 그림 좀 그려놔라. 네. 네. 저 3분의 마이너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야, 이 비용신아.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아, x가 나온 거. 그래, x가 나는 분의 y의 면학이잖아. x좌표끼리 뺀 게 분모, y좌표끼리 뺀 게 분자. 오케이? 왜 알았어? 그거 아니야? 알고 있었어? 잘했어. 자, 요거 됐습니다. 자, 그림만 살짝 그려놓고요. 다 그리신 분들은 167페이지로 넘어옵니다. 167페이지. 167페이지. 시키고 싶은 건 그거야. 얘들아, 13번. 13번 시키고 싶어. 이거 그림 그려봐. 그림 그려서 풀어. 교점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림 그려서 13번 풀어봐. 요런 유형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가 얘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그림 그려서 피타고라스로 풀기. 자, 갑니다. 자, 요 대단원 문제 13번이죠. 자, 같이 한번 보죠. 13번 보시면, 자, 어떤 그림 그리셔야 되냐. 자, 일단은 13번에 제시하고 있는 원은 중심은 알려줬는데 반지름은 안 알려줬어요. 그리고 뭐냐면, 자, 요 원과 직선 하나 있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 자, 요렇게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그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아요? 원 요렇게 있고 직선 요렇게 있고. 됐니? 그래서 요 놈은 직선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고 우리의 중심은 0,0입니다. 그러면 하라는 건 좀 제발 하라니까 원과 직선 있으면 무조건 수선 내리고, 그치? 내려온 수선에 의해서 몇 등분 되시고 2등분 되시고. 오케이? 그랬을 때 야, 요렇게까지 하고 말 거였으면 그림 안 그려도 돼. 근데 여기에서 반지름선까지 딱 연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던 피타고라스, 즉 직각삼각형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길이 표시하겠습니다. 자, 요놈은 반지름 몰라요? 아래라고 보시고, 그리고 그 AB의 길이가 4라 그랬으니까 얘는 딱 반절인 얼마가 돼요? 2가 되신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어차피 알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피타고라스로 구할 거니까 얘만 뜨면 게임 끝나죠. 그쵸?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띄워요? 0,0부터 묘직선까지의 거리. 그치? 공식 한번 날릴게요. 루트 5네.
절대가 누구야? 빵빵 대입하면 빵빵 들어가서 5 되는 거니까 유리와 때리면 루트 5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루트 5니까 게임 끝난 거 보이지, 그치? 우리 R이라는 친구는 너 제곱과 너 제곱에 합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요 놈은 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은 그냥 3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야 돼. 지금 얘가 나처럼 빠른 속도로 안 나오시는 분들 있지. 그림을 덜 그려보셔도 돼. 공식을 덜 써봐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많이 풀어서 숙달할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얘들아 그럼 14번은 어때? 14번. 우리의 14번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그 산수가 방금 전에 했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요 놈도 역시 똑같아. 똑같이 어떤 원. 잠깐만. 14번은 문제가 좀 적절해 보이지 않는가? 이 미래 교과서에 집필한 사람이 내 생각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 이 지랄을 해놓고 있네. 이 지랄을 해놓고 있어.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부터 약간 빡빡해지잖아. 그치? 그래서 요런 새끼는 사실 학원 목표 자체가 요 새끼 그리고 이게 바뀌어 있는 거거든. 요게 요렇게 생긴 원 다 써볼게. 마이너스 8y 그리고 마이너스 3은 7. 그 요 새끼랑 직선만 바뀐 거거든.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오케이? 얘 두 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교점. 오케이? 근데 요거는 눈치를 좀 채주셔야 돼. 완전 제곱식 만들기 팍팍하지. 물론 풀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서 똑같이 풀 수는 있어. 교점 안 구하고. 근데 얘는 어떤 게 조금 더 이득인 것 같냐면 애초에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부터 힘들 거라면 아싸라게 그냥 얘네 두 개 연립해서 두 개 교점 구하면 그 교점이 지름의 양끝점이잖아. 지름의 양끝점을 알게 되면 좌표 역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원 그냥 그렇게 해서 구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영상이 빡빡하니까. 오케이? 그냥 숫자를 보고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당연히 시험 문제로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얘는 그냥 교과서의 집필자의 생각일 뿐이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원 위에 있는 원과 직선의 교점 같은 것들 있잖아. 직접 구할 일은 없어. 일반적으로는. 근데 얘가 이따위 연립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집필한 사람이 할아버지야. 예전 한 30년 전쯤의 수학은 원 위의 점은 무조건 연립해서 직선이랑 연립방정식 풀어서, 그러니까 얘 연립하는 방법이 이거거든. y는 2x 플러스 1이잖아. 그치? 얘네 두 개 넘겨버리네. 오케이? 그러면 x, 이 y자리에 이 y자리 보이니? 이 y자리를 전부 다 2x 플러스 1의 제곱 2x 플러스 1의 제곱 1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채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되니? 2차 방정식 되잖아. 그치? 그래서 x값 두 개 나오면 y값도 두 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교점좌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한 문제이긴 해.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 같으면 시험 문제 뒤져도 않는데 각자 선생마다 이제 관점의 차이는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나쁠 거는 없겠죠. 뒷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5번부터 봅시다. 15번. 자, 15번 보시면 자, 얘 역시 어려운 문항은 아닙니다. 볼게요. 두 원 누가 있냐면 x-3의 전체 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있냐면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1. 이렇게 생겨먹은 첫 번째 원. 그리고 두 번째 원은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은 1. 근데 얘네 두 개가 관계가 있대. 얘네 두 개는 뭐냐면 선대칭이야. 얘네 두 개는 문제에서 선대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칭의 축이 L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L이라는 친구를 구해야 되는 상황.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선대칭의 식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얘들아, 도형의 이동 쪽에서 선대칭 식은 무조건 몇 개야? 무조건 두 개야. 이 대답이 안 튀어나왔으면 선대칭 모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선대칭이라는 친구는 개념 자체가 이랬잖아. 야, 원인데
원 위에 모든 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중 위에 있는 점은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원의 중심이 3,-1인데 이 친구 그 반지름이 1짜리인 이 원을 뭐 이렇게 그려도 돼. 그리고 이 원을 어떤 직선 L에 대해서 선대칭을 했더니 또 다른 원이 튀어나왔다는 이야기고 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일 뿐이야? 마이너스 5,3일 뿐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원 위의 점들은 볼 필요가 없다 그랬지? 누구만 보면 돼? 중심. 중심끼리 볼 거니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겠습니다. 점과 점이 있으니까 연결해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점과 점이 있을 때 연결해 보면 얘가 바로 대칭의 축이라며 이 친구가 바로 대칭 축이라며 그러면 어떤 식이죠? 얘 분명히 선대칭의 상황이니까 반드시 이거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죠? 그쵸? 반드시 1번씩 뭡니까? 요 새끼의 중점 어디 위에 있다? 축 위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빨간색 점의 좌표가 너랑 너의 무슨 점이라는 이야기? 중점. 아, 얘네 두 개의 중점입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얘네 두 개의 중점입니다. 얼마입니까? 1.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중점인 마이너스 1,1이 어디 위에 있다? 축 위에 있다. 이게 선대칭의 첫 번째 식이에요. 얘가 무슨 점이에요? 중점. 됐니? 그러면 2번입니다. 이거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당연히 요 노란색 직선과 축은 서로 수직이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적어주셔야 맞아? 기울기 곱은 얼마? 마이너스 1. 됐어? 그래서 선대칭식은 딱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 정도는 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너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x의 변화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8. 그리고 y의 변화량 얼마예요? 여기에서 여기 빼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 빼면 4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노란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요 축의 기울기는 당연히 얼마? 2. 그치? 그래서 요 새끼의 기울기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기울기와 지나는 한점을 알고 있네. 그치? 기울기와 지나는 한점 알고 있을 때 직선 못 쓰는 거 완전 환자잖아. 그치? 어떻게? y는 기울기 곱하고 x 길이 빼고 y는 더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바로 직선 A. 됐죠? 자, 이런 디자인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자, 16번으로 갑니다. 16번. 아니다, 요거 메모했나? 요거. 이게 선대칭이 나왔을 때 문제를 풀게 해주는 유일한 식입니다. 선대칭식은 어떤 문제 어디에서건 무조건 이놈으로만 풀어요. 선대칭은 두 점의 중점이 축 위에 있다.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입니다. 딱 두 개로 풉니다. 나머지 식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배곱박 안에 들어있으면 쓸 필요 없습니다. 16번. 선생님. 네, 다녀오세요.
16번.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여기에 뭐한대? 동시에 접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6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식이 딱 두 개예요. 봐봐. 자,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 항상 우리는 세 가지의 상황을 한꺼번에 관찰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접한다. 오케이?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접한다. 그게 2번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자, 요 놈은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어떤 직선이 어떤 2차 함수에 접한다. 그럼 말 맞다나 이런 상황 아니냐?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접선이 팡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떤 접선이 이렇게 팡 있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요? 야,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난 거지, 그치?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난 거니까 연립 들어간다. 우리의 2차 함수인 2x제곱과 1차 함수인 ax 플러스 b가 만난 거지, 그치? 근데 그 만나는 상태가 어떤 상태야? 접하는 상태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2차 함수와 직선이 가질 수 있는 교점은 두 개로 가능해, 그치? 아예 안 만나는 것도 가능해. 너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슨 식? 판별식, 그치? 그래서 이 친구의 판별식이 제로가 되어야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식 하나 뜨는 거 보이잖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 직선과 요 원이 접하는 거지, 그치? 그럼 아이디어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원과 직선이 접한다. 아이디어 딱 하나잖아, 그치? 누구?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우리의 원의 중심이라는 친구는 0,-1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1입니다. 그래서 중심과 식 이쁘게 정리하자. ax-y 플러스 b는 0. 그래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인 1과 일치하면 게임이 끝나게 되겠다. 그래서 요거 식 하나 쓰면 식 하나 더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얘 두 개 모 하시면 끝나는 게임이다. 연립하시면 끝나는 게임이다. A, B 모르고 모르는 거 두 개, 식도 두 개니까 전혀 문제 없이 연산을 끝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식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요 놈 왼쪽으로 다 이항하면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니까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자, 요거 제곱하면 a제곱. 그리고 얘네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4 때리면 플러스 8b. 요 친구가 얼마야? 제곱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그리고 분모는 절대값 빵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b가 나오게 되죠. 얘가 바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반지름과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자,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뭐 제곱을 하시면 뭐 일단 그냥 써보자. 절대값 b 플러스 그리고 우변에 나와 있는 친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고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식이 a 제곱 플러스 8b는 빵 요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요놈은 일단 식 정리부터 먼저 할게요. 얘 두 개 연립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 보이니? 요 새끼 a제곱은 마이너스 8b잖아, 그치? 그럼 요 a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8b 집어넣어도 괜찮지, 그치? 그래서 요놈은 절대값 b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루트 누구냐? 1 마이너스 8b가 되는 거니까 양변 제곱해서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그리고 우변은 루트 벗겨지면서 1 마이너스 8b 되죠. 해서 왼쪽으로 딱 넘겨버리면 b제곱 플러스 10b가 되고 1 넘어가 봐야 사라지는 거니까 빵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의 b값은 누구 또는 누구야? 0 또는 마이너스 10이 되죠. 됐어? 그래서 b가 지금 0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관계식이 하나 있잖아, 그치? 뭐야? 마이너스 8b가 a제곱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a제곱이라는 친구는 b가 빵이면 빵일 거고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0이면 80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두 개 중에 0,0은 하지 않겠냐? 그래, a는 빵 아니라 그랬으니까 요 세트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b는 마이너스 10, a제곱은 80이라고 해서 정답 그냥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단순하게 식 두 개 만들어서 연립하는 문제고 과정이나 산수가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침착하게 산수하다 보면 풀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16번이었습니다. 자, 16번 메모 살짝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본인 손으로 산수해 보시고요. 네. 저 있잖아요.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이요. 네. 저 근데 제곱할 때 왜 다 같이 읽어요? b 플러스 1? 절대값 안 했어요, 그게요? 제곱하면 절대값 사라지잖아.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잖아. 너 b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 모르지? 아, 알죠. 그거야. 양변 제곱했잖아. 애자인가? 자, 16번이었습니다. 자, 16번 메모 다 했죠? 자, 17번으로 갈게요. 17번. 딱 가자. 아, 지겨지겠다. 자, 너의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데. 자, 10 몇 번으로 갈 거냐면 17번으로 갈게요. 자, 17번 보시면 자, 얘도 되게 전형적입니다. 자, 우리의 a 마이너스 8,0. 자, 27번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잖아. 문제에서 설명하는 상황이 굉장히 디피컬하니까 이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아두어야 문제를 풀어요. 상황을 외워주세요. 자, 보시면 우리의 점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8,0이라는 점의 좌표를 가지고 있고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8이라는 친구예요. 자, 근데 이 점에서 원에다가 원 위를 지나는 점 P를 지나는 직선 AP의 기울기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거든요. 봐봐. 얘를 x축이라고 한다면 자,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8이니까 뭐 요렇게 생겨먹은 원이라고 칩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이너스 8,0이 점 A니까 우리의 점 A라는 친구 마이너스 8,0에서 뭐 할 거야? 원 위를 팽글 돌고 있는 점 P랑 요렇게 연결할 거야. 그치? 그러면 P가 돌고 있으니까 P가 여기에 있으면 직선 AP가 너고 P가 아래쪽에 있으면 직선 AP가 요놈이잖아. 맞지? 근데 이 AP는 P가 돌아가면서 바뀌는데 그때 내가 찾아야 되는 순간은 AP의 기울기의 최대값. 가장 가파른 순간을 찾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P가 만약에 아래쪽에 있으면 얘들아 여기 쳐다봐 여기 쳐다봐 요렇게 생겨먹은 직선 나오지? 이거 감소하고 있지? 기울기가 무슨 수야? 음수지. 나 지금 기울기의 최대값 찾는 건데 최대값, 가장 큰 값 찾는 건데 음수 쪽은 일단 아니잖아. 그치? 즉 무슨 소리? P가 요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건 일단 뭐는 아니라는 거야. 최대값은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왜? P가 요 아래쪽 동네에 있으면 기울기는 무조건 음수거든. 되니? 그래서 아래쪽 동네는 일단 아니고 위쪽 동네에 움직이면서 가장 가파른 순간. 오케이? 이 상황이 뭐예요? 직선이 가장 가파른 순간. 오케이? 가장 가파른 직선은 언제 나오는 줄 알아? 이거 상황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언제 가장 가파르겠니? 접할 때. 오케이? 접할 때가 가장 가파릅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가장 가파른 순간은 뭐 하는 순간이다? 접하는 순간. 아시겠어요? 요거 나왔을 때 모르면 당황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점피는 애매하게 여기 있을 때보다는 또는 애매하게 한 이쯤에 있을 때보다는 봐봐. 요렇게 만들어진 어떠한 점피랑 연결한 것보다도 파란색이 더 어때? 경사 기준으로 가파르잖아. 그치? 이때가 바로 기울기의 무슨 값이 나오는 순간이다. 최대값이 나오는 순간이다. 그래서 자, 그래서 기울기의 최대값은 이 새끼의 위치가 접점인 순간입니다. 됐니? 그럼 이거 기울기 그냥 이제 구하면 돼. 구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이 미래 교과서 이 친구가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니까 이거 당연히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직각삼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원리 원칙대로 가자. 파란색 직선 쓸 수 있지? 파란색 직선 쓸 수 있고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모르니까 이렇게 쓰자. 너 지나는 기울기 몰라요 직선. 누굽니까? y는 m 마이너스 8,0 지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한 가지 물읍시다. 저 y는 mx 플러스 8은 접선입니까? 아니죠.
아직 접선 아니지? 접선이 되려면 반드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오케이? 반지름과 어때야 돼? 일치해야 되는 거지. 그치? 즉 여기부터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인 루트 18까지의 거리와 같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얘 풀면 n값 나오고 그 n값이 바로 정답이 되시겠다. 된 겁니다. 산수는 안 해드려도 되겠죠? 이 산수는 씨가 우리 이 수업에서만 한 50번 해드리지. 자, 17번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됐고요. 자, 19번으로 넘어갑니다. 19번. 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었던 센시 스텝에 거의 그대로 있는 문제예요.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어렵지 않아. 쉬워. 자, 쉬우니까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9번. 문제부터 먼저 읽어볼래? 그림부터 우리 문제 읽어. 이거 되게 쉬워. 근데 알려드릴 것도 좀 있고 메모해야 되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자, 다 읽어봤어요. 자, 갑니다. 자, 이 문제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태초에 누구 있었던 겁니까? 얘 있었던 겁니다. 노란색. 노란색이 있었는데 얘를 각 꼭지점에 대해서 자, 평행이동을 했대요. 자, 얘를 여기로 보내고 얘를 여기로 보내고 얘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점의 좌표가 A'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점을 봐봐. 4,0에서 9,2로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이게 만약에 얘 이동과 얘 이동과 얘 이동이 다를 리가 없으니까. 그치?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4,0에서 9,2로 갔습니다.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평이동했네요. 맞죠? 그러면 요 삼각형 위에 있는 모든 점이 이만큼 이동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 이 내저분의 방정식. 오케이? 그럼 내저분의 방정식을 쓰려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누구랑 누구 정도는 알아야 돼요? 중심과 반지름. 그치?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게임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얘를 못 푸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걸 몰라서. 내저분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 이 내저분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은 필수로 장착해 두어야 하는 필수한 이상입니다. 수능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내가 알려주면 3년 동안 까먹지 말고 가져갑니다. 자, 내저분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은 일단 이거야. 자, 내저분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 바로 할게.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쓸게. 세 변 길이의 합이야.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바로 내저분의 반지름. 그래서 얼마야? 그림까지 그려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느낌. 그리고 내저분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오피셜한 내저분의 반지름 구하는 공식이야. 뭐야? 그림까지 그려놔. 그리고 외워.
자, 그러면 자 다시 문제로 와서 얘들아 나 요 새끼 안 구할 거야? 나 이 새끼 안 구할 거라고. 이거 안 구하고 문제 어떻게 풀래? 이거 구해서 평행이동 시킬 거야. 아시겠어? 자, 그러면 얘 구해보자. 요 새끼의 방정식은 일단 중심 하나에 나오는 거 아니야? 얘가 내 저번의 중심. 그리고 여기에서 내리는 수선의 길이 얘가 바로 이 내 저번의 중심의 뭐? 반지름. 됐어? 자, 그러면 할게. 이 삼각형의 넓이 얼마니? 이거 직각삼각형 아니냐? 밑변 4, 높이 얼마? 3, 넓이 얼마? 6. 됐어? 그리고 2분의 1, 2분의 R. 이쪽에 들어가는 거 누구? 이쪽에 들어가는 거 누구? 삼각형의 세변 길이의 합. 여기 4, 여기 3. 자동 아니야? 뒷변 얼마? 5. 됐어? 세변 길이 합이니까 너 더하기 너지, 그치? 그러면 얼마? 12. 됐니? 그러면 톡 들어가서 6R은 6, R은 1. 됐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 1이지. 반지름 구했다 이거야. 그럼 중심은? 야, 이게 안 보이면 고등학교 수학 못해? 이 길이가 요 점에 무슨 좌표? X좌표. 이 길이가 이 점에 무슨 좌표? Y좌표. 오케이? 자, 그래서 게임 끝내자. 게임 끝낼게. 이 원의 중심 역시 똑같이 평행 이동돼서 요 원의 중심으로 이동했겠지. 그치?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너는 이미 알잖아요. 됐어? 그래서 1,2를 요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6,3이 된다는 이야기고, 저 6,3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은 원래 거랑 똑같지 않겠냐? 그래서 반지름이 일자리 원을 쓰면 x-6의 전체제곱 y-3의 전체제곱은 1. 얘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문제는 나름 전개해서 주기는 했으니까 전개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뭐 그런 문제입니다. 19번이었어요. 19번. 할 수 있겠냐 이거? 할 수 있어 확실해? 알 것 같은데. 자, 요거 잘 알아두시고 얘들아, 요거는 까먹지 마. 내가 얘를 사용해야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나올 때마다 알려주기는 할 거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나올 때마다 알려주긴 할 거지만 외워야 되는 공식은 그때그때 외워. 그래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2번으로 오세요. 22번 갑니다. 자, 22번 보시면 얘 역시 어렵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자, 22번 볼 때, 자, 이런 관점이 잡히셔야 됩니다. 22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점의 몇 콤마 몇이냐면 4콤마입니다. 자, 그리고 B라는 점은 얘들아 이거 볼래? A 콤마 여기네. 그럼 A를 모르지. 하지만 Y좌표는 알지? Y좌표가 빠이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게 기본? 얘 X축 위에 존재한다. 오케이? 그리고 C라는 놈은 볼래? B, B지? 그럼 얘는 B는 모르지만 무조건 얘는 X좌표랑 Y좌표가 똑같네. 누구야? Y는 X 위에 존재한다. 오케이? 그럼 그랬을 때 이 ABC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최소값을 구해주자고. 어떻게? 야, 그려. 자, 여기가 지금 X축이고 여기가 지금 Y축이잖아. 그럼 이런 상태에서 봐봐, Y축은 필요가 없어요.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이 X축 위에 점이 있는 거, 그치? Y는 X라는 직선 위에 점씨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A, B라는 놈은 뭐 대략적으로 여기다가 찍어주지 뭐. 얘가 4,2니까. 얘는 이제 그럼 순식간에 풀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봐봐, 요거. 요 Y는 X 위에 점 C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X축 위에 점 B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야, 요렇게 점들끼리 연결하면 삼각형 ABC 나오고
이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잖아. 그치? 그럼 둘레는 누구야?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합이지. 그럼 이 새끼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야 최소값이야? 일직선상 만들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만들 수 없으니까 뭐 이용해서 최소값 구하는 거야? 대칭 이동 이용해서 일직선으로 만든다. 딱 있어야 되는 거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나는 이 세 점 중에서 유일한 정점인 A를 대칭 이동시킬 거야. 여기서 퀴즈. 누구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해? 항상 대칭 이동을 하는 대상은 대칭 이동의 축은 누구라 그랬어? 동점이 존재하는 직선. 오케이? One more time. 대칭 이동의 축은 항상 누구라고? 동점이 존재하는 직선에 대한 상대칭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동점이 존재하는 직선 현재 이 문제에서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우리의 A를 요 직선에 대해서 한번 요 직선에 대해서 한번 하면 이 문제 끝납니다. 오케이? 가볼게. 요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게. 갑니다. 요렇게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A' 생기겠고 좌표 바로 나오지. 몇 번 하면 2,4. 그럼 이거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봐봐. 얘나 항상 똑같겠지. 그치? 얘 대신에 누구 쓰게 되는 거야? 너. 그래서 요거 안 쓸 거니까 지우자. 헷갈리니까. 됐니?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 요 새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자. Shut up. 그럼 얘는 두 번째 대칭 이동한 점이니까 A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시고 Y좌표에 부호바뀌겠죠? 4, 마이너스. 아니? 그럼 이거 대칭 이동한 거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길이랑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얘 대신에 쟤를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들아 B랑 C를 적당히 움직여서 너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일직선상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그치? 그래서 요 새끼는 일직선상으로 만들면 그때 삼각형 ABC의 둘레 최소가 나오니까 우리의 최소값이라는 친구들. 단순하게 그냥 누구일 뿐이구나. 2,4부터 요 점부터 요 점까지 4,-2까지의 거리일 뿐이고. 오케이?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끝나는 길. 그래서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4고요.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하면 36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발라주시면 이 새끼가 바로 최소값이 되시겠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근데 뭐 좌표까지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좌표 구해줄까요? 자, 봐봐. 일직선상의 놓인 상태. 즉 요 상태가 최소의 상태야. 그치?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최소값인 거야. 그러면 요거 여기가 C지 여기가 B지. 그러면 얘랑 얘를 구하는 방법 뭐겠어요? 얘랑 얘 어떻게 구할래? 이 직선 써서 Y는 X랑 연립하고 X절편 구하면 BC 다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빨간색 직선 한번 구해볼게. 자, 빨간색 직선은 2,4를 지나면 기울기 X의 변화량입니다. 얼마? 2분의 Y의 변화량입니다. 얼마? 마이너스 6. 됐어?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2,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냥 쓰면 되지 않냐?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맞죠? 그래서 저 빨간색 직선이 얘가. 오케이? 요 새끼가 누구냐? 마이너스 3x 플러스 6과 너 합치면 플러스 10이니까 요 친구의 누구를 구하면 y는 xy 교점 구하면 누구 나오고 b 나오고 그리고 x 절편 구하면 c 나온다. 그래서 연립은 귀찮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자 22번 풀었으니까 살짝 그림과 메모 좀 해놓으시고 집합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집합 쪽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속도를 좀 내도 되겠죠? 집합 쪽은 많이 했으니까. 속 편집하는 거지.
이 집합 쪽 문제랑 명제 쪽 문제는 한 타임 안에 끝나거든요. 한 타임 안에 끝나니까. 너네 명제 쪽 전체 다 들어가나? 네. 전체 다 들어가? 산술기 같은 것까지 하면 돼? 네. 너네 학교에서 호시 슈바르츠 알려주니? 아직 안 알려줬어? 아 근데 그 호시 슈바르츠가 너네 이 미래 교과서에서 좀 애매해서 그래. 이게 명제 쪽에 맨 마지막 문제가 10은 호시 슈바르츠이긴 하거든. 명제 쪽에 맨 마지막 문제 14번 13번이네 13번이 호시 슈바르츠거든. 근데 얘가 이제 딱 한 문제가 있어서 너는 아마 호시 슈바르츠를 해야 될 거야. 미래를 쓰면. 그래서 호시 슈바르츠까지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면 다음 시간에 대전항까지 빠르게 풀어야 되겠다. 일단 다음 시간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오전부터 나와서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이 너네는 집합과 명제까지가 시험 범위라서 집합 명제는 문제 안 어려워. 쉬워. 근데 이제 어려울 만한 애들이 이제 도형이 방정식이니까 그쪽에 좀 신경 써서 해. 오케이?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풀려면 부지런하게 풀어야 되겠네. 너네 추가적으로 교과서 잡힐 수도 있겠다. 교과서를 좀 너무 상세하게 풀어서 모의고사 풀 때는 상세하게 못합니다. 문제풀이만 착착 알려드릴 겁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